네. 이번 시간은 황제 명태라 불리는 황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태 소비 방식은 동건태입니다. 즉 북어입니다. 북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태를 걸어 말리는 덕장이 필요합니다. 약 200년 전 한경도를 여행한 성혜용은 당시 덕장에 걸어 말린 명태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철령이 남에서 풍경처럼 줄줄이 재갈을 물려 걸어놓은 모습이 끝이 없는데 이들 모두가 명태이다 라고 쓴 바 있습니다. 앞서 명태의 가공 방식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태를 건조한 것 중에는 황태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황태는 말린 명태, 즉 북어의 일종인데 한겨울 내내 명태를 덕장에 걸어 차가운 바람을 이용해 20번 이상 얼고 녹기를 반복해 살이 보풀하기처럼 부풀어 오르고 노란색을 띠며 부드러워진 것을 지칭합니다. 북어 중에서 고급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황태 생산을 위해서는 낮은 기온, 바람 등의 자연환경과 산악지대의 지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황태는 추운 겨울과 바람이 만들어준다고 하여 하늘이 내린 음식이라고도 합니다. 겨울철 낮 최고 기온 2도에서 3도 이하, 야간 기온 영하 20도 전후로 일교차가 크면서도 낮의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지역에서 조성됩니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밤새 얼었던 명태가 낮에 녹으면서 비틀어질 수 있고 살에 물이 빠져 황태가 아닌 저가의 건제품인 북어 혹은 깡마른 깡태 또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검은색의 먹태가 되고 맙니다. 명태를 덕장에 걸고 명태의 몸에 수분이 흡수될 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의 기온이 가장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명태를 황태로 만들 때는 바람도 중요합니다. 겨울철에 부는 북서 계절풍은 황해를 거치면서 다량의 수증기를 함유하고 있어 품질 좋은 황태 생산에 좋습니다. 대신에 강한 바람이 불어 황태가 바람에 수분이 증발시키지 않고 잘 말라야 좋은 황태가 됩니다. 또 눈은 적당히 내려야 하며 너무 많이 내리거나 적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황태가 건조되는 동안 눅눅하게 수분을 머금거나 겉에 건조가 덜 되어 속이 썩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내리면 황태의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증발되어 바싹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를 황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장소를 잘 찾아야 합니다. 황태는 1930년대 환경남도 함흥 지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한경도 지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강원도 평창과 인제 지역에서 황태 덕장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경도 함흥 청진, 원산 등에서 황태 덕장을 하던 피난민들은 월남하여 고향과 가까운 속초나 강릉 등의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황태 덕장을 하던 경험을 토대로 황태 생산을 위해 자연환경이 적합한 지역을 찾다 강원도 내륙 지역인 평창 횡계리와 인제 용대리에 황태 덕장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잡아 할복한 명태를 건조하기 위해 인제 지역으로 옮겨 황태 덕장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또 고성과 속초 이남에 위치한 강릉에서 잡아 할복한 명태는 가까운 평창 지역으로 옮겨 덕장에 걸어 말렸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황태의 재료인 명태는 국내에서 어획한 명태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수입한 명태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로 북베링해 캄차카 반도, 오호츠크해 등에서 어획한 원양산이 대부분입니다. 원양에서 어획한 명태는 부산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황태를 만들 명태는 3월에서 4월경에 부산에서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냉동창고에 12월까지 보관해 두었다가 12월 초순이 되면 할복장에서 할복해 내장을 제거합니다. 내장을 제거해 세척이 끝난 명태는 입에 줄을 걸어 덕장에 걸 수 있도록 2마리씩 묶어 다시 냉동창고에 동결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춥지 않기 때문에 냉동창고에 넣어 동결한 명태를 덕장에 겁니다.
그리고 황태를 건조할 덕장은 보통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설치합니다. 통풍 작업이 용이한 2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가 강원도에서 어획되지 않고 부산항으로 들어옴에 따라 건조장이 남아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명태의 양육장과 건조장이 멀어지면서 물류비가 상승하였고, 이를 절감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지리적으로 먼 강원도 인제나 평창보다 가까운 경상북도 예천 등지에 황태덕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린 황태는 사용 목적에 따라 포를 펴거나 채를 뜯기도 합니다. 채로 뜯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피포 작업이라고 합니다. 건조를 마친 황태를 방망이 혹은 기계 등을 두드려 육질을 연하게 만든 후 칼 등을 이용해 몸통을 벌려 뼈를 제거하고 손질하여 황태포로 만듭니다.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몸통의 반쪽 포를 쪽포라고 하여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양쪽 몸통포를 알포, 등껍질을 벗긴 것은 제사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황태포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유교식 제사의 제물로 많이 소비됩니다. 또 황태포를 찢어 황태채로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명태와 관련된 소비, 생산, 그리고 식민지기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명태는 조선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고기며 특히 조선인이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고기입니다. 유교, 불교, 무속 등의 의례 형식도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지금도 유교식 제사상, 명절 차례상, 굿상, 고사상에서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는 물고기가 바로 명태 혹은 명태를 말린 북어입니다. 이러한 명태업은 식민지기를 거치며 확대되었습니다. 상품성이 높았기 때문에 동해안에서는 명태를 쫓아 수백 킬로를 이동하는 원정어업인 명태 남바리어업이 성행했습니다. 특히 한경남도 남도 북부 연근해에는 겨울철에 동해안 각지에서 수백 척의 선박이 모여들었고, 이들이 잡은 명태는 건조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져 덕장에 걸려 동건되어 북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북어는 육상, 해상 경로를 통해 전국에 유통되었습니다. 식민지 시기 어업이 확대되었던 것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민지기 조선에서 일본인의 멸치 가공 및 소비 방식을 받아들였듯이 이번에는 일본인이 조선인의 음식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일본의 다시 문화가 국물과 볶음 문화로 바뀌어 수용되었던 것처럼 명란을 젓갈로 만들어 먹던 조선의 음식 문화는 일본에서 다시로 맛을 배이게 먹는 멘타이코로 바뀌어 수용되었습니다. 남한은 분단 뒤에 최대 명태어장과 가공지대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북 피난민은 북한의 명태 가공장과 비슷한 기후를 가진 곳을 찾아 덕창을 설치하고 명태를 건조하였습니다. 또 1990년대 이후 명태의 주요 어장이었던 한반도 동해안에서 명태가 거의 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어민들은 러시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멀리 북태평양까지 원양어업을 나가 명태를 잡아오고 있습니다. 명태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이 새로운 기술과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열악한 정치, 경제적 조건을 극복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